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네, 오늘은 내가 진짜 원하는 삶,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여기에 대한 생각조차 해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이 정해놓은 대로 그냥 흘러가듯이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번 시간을 되돌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20살 전까지는 대부분 다 대학 가는 걸 목표로 열심히 살았고, 또 대학에 간 다음에는 졸업하고 취업하는 거, 그 다음에는 뭐 결혼하고 내 집 마련하고 뭐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사실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자세히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정말 원해서 노력해서 얻은 삶을 사는 사람들보다는 이때는 이걸 해야 되고 이때는 이걸 해야 되고 뭔가 세상에 정해놓은 그 시스템에 올라타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원래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통념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원하는 삶을 찾는 게,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바쁘게 살 때는 이런 거를 생각할 여유조차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요.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를 다 키우면 아니면 뭔가 사회적으로 내가 개인적인 커리어를 계속해서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내가 성취를 이룬 후에 경제적으로도 이룬 후에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이루고 났을 때 그때 문득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돼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맞는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인가? 여기에 대한 갑자기 어떤 그런 문득 의문이 드는 순간이 있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저는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하는 질문에 대한 답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걸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의 과거를 좀 돌아보면은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채우고 싶은 욕구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뭔가 내가 결핍해요. 내가 이게 없어서 이걸 채우기 위한 결핍을 충족하기 위한 욕구가 있고요. 결핍이 어느 정도 채워져요. 예를 들어 뭐 안전에 대한 욕구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떤 기본적으로 내가 어딘가 속해서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고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의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게 돼요. 어떤 얘기냐면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그게 인생의 최우선 과제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경제 상황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 이게 최우선 과제인데 이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의 그 레벨의 과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이상 여러분이 인생의 더운이 해결하고 싶은 과제가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돼요. 어떤 거냐면 나는 왜 존재하는 사람이지 자신의 쓸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이 와요. 기본적으로 그 단계가 어느 정도 단계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이 다음 단계의 어떤 나라는 사람의 존재 이유와 나라는 사람의 어떤 세상의 쓸모와 이런 것들의 상위 수준의 어떤 고민을 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과거를 좀 돌아보면은 사실 저도 인생의 한 30 중반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 인생의 최우선 과제였어요. 물론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일을 하면 뭐 돈 벌고 성공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한다고 그 자체로 갑자기 돈을 벌고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인생이 꽤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었다고 생각해요. 20대 초반에는 인생에 그렇게 큰 목표가 없다가 이제 20대 중반쯤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웹디자이너라는 일을 찾아서 이제 그 직업을 구했는데 사실 예전에는 지방에서 이제 IT 업계 쪽에 잡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참을 백수로 있다가 정말 어렵게 직업을 구했고, 제가 원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죠. 근데 이게 사람이 생존에 관한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일이라도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당시에 제가 아침에 거의 한 7시 정도에 출근해서 집에 오면 거의 12시 정도가 됐거든요. 물론 그 시간을 다 일하는 건 아니지만 회사의 여러 가지 사정상 퇴근하지 못하고 일하는 것처럼 보여야 해서 가짜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어쨌건 집에 가지 못하고 회사에서 이제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머무르는데 굉장히 사실은 고통스럽죠. 그래서 일단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잠을 못 자다 보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체중이 뭐 5kg 이상 정말 빠지면서 굉장히 건강상에 무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그 일을 하다가 더 큰 회사로 이직해야겠다. 이렇게 내가 살다가는 내 명예에 못 죽겠다. 지금은 내가 20대 젊으니까 젊은 어떤 체력이랑 깡으로 버티는데 이대로 조금 더 살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직 준비를 하기 위해서 회사가 당시에 이제 계속 늦게 퇴근하다가 좀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때 영어 학원을 등록해서 영어 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좀 더 좋은 회사에 이직하려고. 근데 영어 학원을 다니다가 제가 영어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빠지게 돼요. 영어가 생각보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영어 공부만 하고 하루 종일 영어로 내가 영어로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왕복 한 3시간 정도가 넘는 통원 거리로 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이사를 갔어요. 학원이 있는 그쪽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당시에 제가 거주하던 곳은 이제 송탄, 요즘에는 송탄, 뭐라고 하죠? 요즘에는 오산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이제 천안하고 왔다 갔다 그렇게 통원을 하다가 이사를 갔어요. 천안으로. 그리고 회사를 좀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영어 공부에 올인을 하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다니던 학원에서 잡 오퍼를 받게 돼요. 우리가 지금 주니어 강사가 필요한데 혹시 아이들 가르치는 일 해보지 않겠냐고. 근데 당시에 저는 사실 아이들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르치는 일은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파격적인 제안을 해주셨죠. 수강료 10%만 되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 제가 백수였잖아요. 근데 그 제안은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안을 수락하고 그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저도 이제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리고 2년 정도 일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학원에서 제 이름을 모르는 정말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진짜 열심히 일을 했고, 가장 열정적인 강사라고 이제 이름을 좀 알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이 또 하게 돼요.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학원 자체가 자꾸 원생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주 4일 출근하고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이제 페이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아이들이 빠지다 보니까 클래스가 자꾸 캔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클래스가 줄어든다는 건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침에 투잡을 하게 됩니다. 오전에 학원은 오후에 강의를 하니까 오전에 유치원에 나가서 수업을 하고 저녁에 오후에 학원에 와서 수업을 하고 투잡을 6개월 정도 하다가 이렇게 투잡을 뛰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유치원은 수업 시간은 짧은데 수업 준비가 너무 빡세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막 이제 교구 준비 같은 거 아이들하고 막 재밌게 수업해야 되니까 그런 교구 준비 같은 거 하다가 막 그 글루건 들고 졸다가 막 글루건에 다리를 데이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하다 결국 학원을 퇴사하기로 합니다. 학원을 퇴사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햇소리라는 과정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영어를 제가 그렇게 막 전문적으로 오래 가르칠 거란 생각을 안 했고 단순히 파트타임 잡으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이 일을 제가 하다 보니까 적성이 맞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가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애들한테 잘 가르치고 있는 건가? 내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르치는데 혹시 내가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을 하게 되면서 내가 언젠가 이제 테소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영어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갖추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윤 선생이라는 방문학습지 교사로 이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한 3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이제 근무를 하다가 정말 재밌게 일했어요. 제가 윤 선생이라고 하는 그 방문학습지 교사는 사실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좀 사회적으로 제가 느껴지는 위상은 낮아요. 왜냐하면 집집 방문을 교재를 들고 집집 방문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아이들하고 1대1로 접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개인적인 성장과 그리고 아이들하고 그 보내는 1대1의 시간, 그 퀄리티 타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에 대한 신뢰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정말 실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람있고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일을 했어요. 근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운전을 하고 돌아다녀야 돼요. 방문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져요. 그래서 이제 그 참에 대학원을 시험을 보게 돼요. 대학원 시험을 봐서 굉장히 운이 좋게 첫 해 합격해서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
2년을 다녔는데 사실 저는 대학원 다니고 대학원 졸업하고 나면은 뭔가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는 뭔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일을 우연히 발견한 거지만 우연의 발견으로 영어 티칭이라는 일을 찾게 됐지만 그 일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했고 대학원이라는 거를 거치면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경제적으로 제 형편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사실 기대를 좀 했어요. 근데 대학원 2년을 다니면서 제가 기회비용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대학원 2년은 4학기 장학금을 다 받았거든요. 장학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기간 동안 벌 수 있는데 벌지 못한 기회비용까지 따지면 1억 원 정도의 어떤 현실적으로 금전적으로는 오히려 손실을 입게 된 셈이더라고요. 근데 대학원 졸업했는데 제가 정말 현타가 왔던 게 제가 원하던 꿈에 그리던 그 윤선생이라는 회사 본사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월급이 제가 이제 막 벌어놓은 돈을 다 털어 썼을 거 아니에요. 제가 다니던 학교는 풀타임으로 공부해야 되는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다 벌어놓은 돈을 털어 썼는데 월급이 딱 30만 원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의 물가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처음에는 이제 어떤 가정집에 들어가서 방 한 칸을 빌려서 살다가 혼자 이제 작은 원룸으로 독립해서 나왔는데 그 옆에 조금 더 큰 방으로 옮기고 싶었는데 몇 년 동안 진짜 월급에 제가 50%를 넘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았거든요. 근데 옆에 조금 더 큰 방으로 결국 옮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뭘 발견했냐면 저는 회사에 들어가면 이제 안정적인 직장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학원 강사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집집 방문을 하는 방문학습지 관리교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회사를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회사에서 자기 청춘을 다 바쳤는데 건강을 잃으면서 회사를 떠나는 사람을 보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청춘을 바쳐서 일한 회사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회사에서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 정리해고 이제 뭐라고 하죠, 그거 여러분? 자기가 자원해서 이렇게 퇴사하는 그런 명예 퇴직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내가 평생을 청춘을 바쳐온 회사에서 떠나는 사람을 보기도 했고 건강을 잃어서 떠나는 사람을 보기도 했고 결론적으로 제 현실을 보니까 회사를 다녀서 먹고는 살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절대 부자는 둘째치고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어렵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처음에는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더 굉장히 만족감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오래 하다가 회사를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우연히 본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원장으로 발령을 받게 돼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짧은 기간 있으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언제 진짜 행복한 사람인지.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뭔가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버무려져서 아이들 가르칠 때 이때가 제가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라는 곳은 저한테 좋아 보이는 일이었어요. 근데 좋아 보이는 것과 실제 좋은 게 다르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회사를 그만두는 결정을 하기까지 쉽지는 않았지만 언제 내가 정말 행복한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걸 깨닫고 나니까 다시 제가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전하고 포지션은 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일개 그냥 강사였거나 아니면은 방문학습지 그냥 관리교사였는데 제 학원을 이제 오픈해서 학원장이 되어서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7년 정도 학원 운영을 하다가 이제 한 번 학원을 이전해서 3년 정도 더 하고 총 10년 정도 학원 운영을 하고 제가 퇴사를 했거든요. 지금 제가 저에 대한 굉장히 긴 얘기를 늘어놓았는데 이런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는 결핍에 대해서 채우고 싶어요. 20대 저는 이게 뭐라 그럴까 그 경제적으로 되게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정말 할 수 있는 최선 이상을 다해서 저희 집에 세 딸을 대학도 보내주시고 최선을 다해 서포트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세 딸을 대학을 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부모님께서 다 모아놓은 재산을 옛날에는 여러분 논 팔고 밭 팔고 다 이래서 아이들 가르쳤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도 부모님께서 이제 그동안 모아두셨던 자산을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면서 사실은 다 털어 쓰신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조금씩 저희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지고 있구나를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떤 경제적으로 여유 없는 이 상황에서 나아질 수 있을까? 20대에 기찻길 옆에 반지하에서 살았는데 기차가 지나가면 전화하다 통화를 끊어야 돼요. 방바닥이 흔들리고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집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여름 되면 비 오고 비가 현관 안으로 막 들어오고 여름에 곰팡이 피고 이런 집에 살다가 제가 방문학습지 관리교사 하면서
집집마다 이제 방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들하고 나하고 몇 살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그분들은 굉장히 삶의 여유가 있더라고요. 막 널찍한 아파트에다가 막 살림들도 제가 봐서는 너무 정말 잘 갖춰놓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유가 있을까? 이분들은 뭐 했길래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여유가 없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도대체 돈이라는 걸 벌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제가 방문학습지 관리교사 하면서 제 일 자체를 정말 사랑하기도 했지만 내가 일하면 일한 만큼 이제 그게 약간 어느 정도 세일즈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실적을 올리고 내가 더 많은 학생과 만나서 수업을 하면 그에 비례해서 수당이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저는 이제 여유가 있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던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열심히 일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열심히 일을 했던 게 문제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또 돈을 벌었지만 건강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했고 이제 이전에 벌어놨던 돈을 사실은 다 털어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뭔가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에 따르면 이제 생리적인 욕구,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사랑과 어떤 소속에 대한 욕구, 그리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 그다음에 마지막이 자아 실현 욕구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처음에 4가지는요, 내가 뭔가 부족한 걸 채우고 싶은 거, 채우고 싶은 욕구예요.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내가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고 어딘가에 소속하고 싶고 내가 이런 것들을 채우고 싶은 결핍을 채우는 그런 욕구라고 한다면 이제 5단계부터가 자아 실현의 욕구거든요. 5단계부터는 내가 누구인지 찾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이 일은 무엇인지 찾고 타인을 도우면서 그런 과정에 나라는 사람의 쓸모를 확인하는 그런 어떤 인정의 욕구가 5단계 욕구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왔던 그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어느 정도 약간의 어떤 제가 먹고 살 만한 수입을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보람과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 정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내가 지금 맞게 잘 하고 있는 건가? 제가 스스로 하고 있는 일이 확신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채우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들더라고요. 한마디로 뭔가를 배우고 지적으로 조금 더 제가 성장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욕구가 채워지고 나니까 직업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전에 내가 하던 일들은 나이가 먹어서까지 계속 할 수 있는 일일까? 여기에 대한 좀 스스로 의구심이 들었고, 플러스 사회적으로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이런 일 하시는군요 하고 알 수 있는 어떤 회사에 속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내 직업을 명사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나은 직업을 선택하고 싶다. 이제 이런 욕구를 느꼈던 거죠. 그리고 근데 거기에 갔는데 다시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다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또 다른 사실은 이제 과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과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내가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 2가지 관점으로 다시 고민을 하니까 처음에 제가 했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하지만 제가 강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러면 내가 이제 원장이라는 포지션으로 한번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의 욕구에 따라서 제가 움직였다는 걸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제가 처음에 학원이 사실 되게 빠르게 잘 됐어요. 이제 기존에 있던 학원을 인수했는데 인수하고 6개월 만에 처음에 인수했던 그 당시 매출을 2배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빠르게 학원이 잘 됐던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또 어떤 선택을 하냐면 항상 뭔가 저는 이제 명예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조금 더 나은 어떤 포지션을 얻고 싶다 이런 욕구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입학하는 당시부터 대학에서 나는 교수로 강의할 거야 이제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원하던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대학원 졸업할 때쯤에는 이제 외래 교수로 강의를 하다가 학원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제가 겸임 교수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함께 하게 돼요. 학원이 가장 잘 되던 시절에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사실은 제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학원도 너무 잘 되니까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았고,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라고 하는 게 제가 정말 대학원에서 딱 공부했던 과목만 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개설된 어떤 과목이 있고 그 과목을 내가 준비를 해서 또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 양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뭐 자료를 찾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병행하느라 사실은 건강상에 굉장히 무리가 왔어요. 그리고 건강을 한번 잃고 나서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아무리 돈 벌고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명예를 얻는다고 해도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모든 건 다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건강을 한번 엄청 잃고 병원에 장염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이제 열흘 넘게 입원하면서 정말 그때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때 생각했던 게 첫 번째는 내가 건강을 잃으면 다 의미가 없구나. 이걸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너무 다행이다. 내가 병원비를 지불할 돈이 있어 다행이다. 그리고 또 생각했던 게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내가 많은 걸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모든 걸 한 방에 다 잃을 수도 있구나. 사실 제가 서른 중반에서 대학원을 이제 넘어가는 서른 초반에서 중반 넘어갈 때 제가 대학원을 진학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할 수 없어서 이제 대안을 찾다가 대학원에 간 거였는데,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걸 일어났다 할지라도 한 방에 다 털어서 없앨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사실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내가 원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 외로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뭘 깨달았냐면, 저는 이전에 계속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굉장히 큰 어떤 해결하고 싶은 과제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돈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인생에 아무 고민이 없을 줄 알았어요. 정말. 그리고 돈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정말 꽃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건 제가 큰 돈을 못 벌어봐서 어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론으로 그냥 생각했던 걸 수도 있는데, 그리고 항상 행복에 대해서 언제 나는 도대체 행복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학원을 할 때 제가 분명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일이긴 했지만 그 일이 저한테 되게 버거웠어요. 왜냐면 처음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원이 굉장히 빠르게 잘 됐고 이전에 제가 하던 일과 달리 너무 많은 사람하고 한 번에 제가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사람한테 일을 좀 이렇게 맡겨서 그냥 알아서 하게 좀 이렇게 위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저는 하나하나 다 제가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내가 모든 일을 막 그 정말 그 많은 원생과 그 많은 학부모님들과 그 모든 사람하고 제가 소통하려니까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 역량이 성장되는 것보다 제 돈그릇보다 제 그릇에 더 많은 돈이 담기니까 굉장히 사실은 그런 것들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람하고 소통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초반에는 저한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일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고 플러스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되게 힘들고 지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일을 해서 남들이 봐서는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뭐 잘 되가 뭔가 여러 가지로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심적으로 느끼는 이 상황을 누구랑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이런 심적으로 힘든 마음을 느낀다는 게 스스로 되게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제가 뭘 뒤늦게 깨달았냐면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요, 항상 자기를 실현하고 현재 나보다 더 나아지고자 하는 성장과 발전의 욕구가 인간한테는 항상 있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실수했던 게, 어느 정도 중산층 수준의 성공을 이루고 나니까 경제적으로도 제가 원하던 걸 되게 빠르게 이뤘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되게 원하던 수준을 빠르게 이뤘고 한마디로 목표가 높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저의 커리어상의 목표들도 제가 원하는 걸 되게 빠르게 이루고 나니까 여기에 안 좋아하는 선택을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계속해서 저는 목표지향적인 사람이고 계속해서 다음 단계 성장을 위해서 항상 다음 목표를 정하고 그걸 이루고 다음 목표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던 제가 중산층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성취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명예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이루고 나니까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돼요. 왜 그랬나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정도가 저한테 되게 버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나라는 사람의 어떤 그릇이 크지 않은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한 번에 많이 담기다 보니까 제가 되게 벅찼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그때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의사결정 중에서 건강이 제가 안 좋아지니까 자꾸 보험을 늘렸어요. 건강이 안 좋으면 사실 건강을 먼저 돌봐야 되는데 보험을 자꾸 가지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제 보험의 기본값 세팅을 많이 해놨고, 자영업자들은 퇴직금 같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결혼을 안 해서 셀프 부양이다 보니까 이제 노후에 대한 항상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부터 연금과 보험 이런 거를 되게 빡세게 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부동산 같은 것도 제가 또 이제 뭐 해놓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현재의 저는 마치 은퇴 후를 위해 사는 것 같았어요. 현재의 나의 삶은 하나도 없고 현재 내가 희생하고 현재 내가 인내하고 현재 내가 헌신하는 이 모든 건 미래의 내가 은퇴 후에 내가 좋기 위해서 현재 나는 없는 그런 삶을 제가 꽤 오랫동안 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몇 년을 정말 힘들게 달리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도대체 나는 언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지? 도대체 나는 언제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쳇바퀴 도는 느낌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이제 그러면서 어느 시점인가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안 하고 이 정도 그냥 나 유지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유지는 없어요. 내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이 이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더 이상 내가 달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냥 그 순간 도태되는 거고, 여러분은 그 순간 그냥 패배하는 거예요. 이 게임에서 나는 그냥 기권할래.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대자연의 일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진화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도태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느 시점인가 제가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안전지대 안에 안전하게 편안하게 머무르는 선택을 하는데, 이때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돼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삶이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다 보면 편안하고 안정적일 수는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지루해져요. 그리고 이 지루한 삶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거냐면 이 팀 페리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행복의 반대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의 반대는 지루함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안전지대 안에 머물기로 했던 그 편안하고 익숙함을 선택했던 제 선택은 저는 그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를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로 몰아넣게 되었고, 그때 뭔가 삶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고민하고 뭔가 방법을 찾고 막 이러면서 그 안에서 뭐 감정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디프레스 되거나 이런 일을 겪을 일이 사실은 잘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막 싸워야 되니까. 근데 안전한 선택을 하면 문제가 일단 많이 없고요. 문제가 없으면 삶이 굉장히 여러분 지루해지고, 이 항상 지루하다가 공허하다가 불안하다가 지루하다 공허하다 불안하다 이거를 저는 널뛰면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무슨 선택이 잘못했기에 내가 그런 불안과 공허와 이 어떤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살았는지 나중에 저희 멘토님을 만나서 저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재해석하면서 사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던 간에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지 항상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의심하고 확인하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확인하고 항상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타인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선택한다거나 타인들의 어떤 시선을 내가 염려해서 하는 선택들이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그 선택은 내가 진짜 원하는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택들은 여러분에게 깊은 행복감이나 깊은 만족감을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어느 시점 이상의 뭐 돈을 벌고 성공하고 어느 시점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요, 반드시 여러분은 그 다음 단계의 성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자아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자아 실현 욕구 중에서 가장 끝점의 욕구는 다른 사람을 내가 돕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고 내가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데 기여해서 나의 터치로 인해서 누군가가 더 잘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영향을 주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내가 뭔가 이런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런 씨앗이 우리 모두에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진짜 살아야 하는 삶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가치를 확인하고 나의 쓸모를 실현할 수 있는, 내가 세상에 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을 찾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여러분이 그것에 집중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스스로에게 답하면서 굉장히 집중해서 그런 것들을 찾지 않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저절로 찾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냥 혼자 앉아서 책을 읽는다고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도전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깨달으면서 결론적으로 이론이 아니라 뭔가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원하는 걸 찾아야 되는 마지막 이유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이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 돈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인생에 진짜 중요한 그 다음 문제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불편한 것들을 제거하고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단이에요. 돈이 있으면 여러분이 불필요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걸 내가 결정하는데 돈이 없어서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진짜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정말 나한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이런 수준의 질문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다음 단계로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는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진짜 문제가 여러분에게 닥칠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라는 사람은 누구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지? 나라는 사람의 쓸모를 찾고 내가 그 쓸모를 세상 안에서 실현할 때 그때 내가 삶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그 행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행복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여행 가는 게 행복이다. 어떤 사람은 가족하고 시간 보내는 게 행복이다. 어떤 사람은 뭐 맛있는 거 먹는 게 행복이다. 사람마다 행복의 정의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얻어지는 기쁨이나 만족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진짜 깊은 행복이라는 걸 느끼려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쇼핑을 간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뭔가를 여러분이 돈으로 사서 얻을 수 있는 행복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에겐 한계 효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맛집을 매번 간다고 해서 그 맛집을 100번 간다고 해서 100번만큼 비례해서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호캉스를 100번 간다고 해서 100번만큼 100배만큼 비례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극한의 기쁨과 행복과 보람과 만족 같은 걸 느끼려면은 이 내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채워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어떤 얘기냐면 내가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여러분이 찾고 그걸 해야지 쾌락의 행복이 아니라 이 미덕의 행복 이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쾌락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쾌락의 행복에는 미덕이 따라오지 않아요. 근데 미덕의 행복을 여러분이 얻으면 인간이 쾌락을 느낄 때 얻을 수 있는 그 기쁨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내가 진짜 찾아야 하는 그 두 가지 질문의 답을 반드시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라는 책에서 나폴레온 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성공하고 부를 얻을 수 있다. 자, 여러분 성공하고 부를 얻기 위해서 원하는 걸 명확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공하고 부는 여러분이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로 올라갈 수 있게 사다리 역할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돈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게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명확하게 원하는 걸 요청하지 않으면 그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원하는 걸 어떻게 여러분이 손에 얻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걸 모르면 계속해서 뭔가 찾고 방황하고 찾고 방황하고 이렇게 뭔가 원더링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 뭔가 이렇게 떠돌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되는 문제는 나는 누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보고 그리고 내가 어떤 도구를 세상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쓸모 있게 쓰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여러분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뭐 정말 어떤 남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포지션에 있다고 해도 이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깊은 행복, 미덕의 행복은 절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뭐고 여러분이 그 삶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되게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대부분의 시간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대로 내가 그냥 그 떠오르는 생각들을 떠올리는 거지. 여러분이 의도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뭔가 내가 막 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뭔가 여러분이 집중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뭔지,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